노상원, 이자가 사람 맞습니까? 정말로 끔찍합니다. 추가 체포자 명단 500여 명이 추가로 나왔는데 그중에 보니까 문재인, 유시민, 이준석 나왔어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나왔습니다. 섞어서 수집소 보낸다. 사람이 뭐 물건이에요? 섞고 수집소는 뭡니까 이게? 이 사람 눈에는 사람이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물건쯤으로 보이는 거야. 섞고 수집소 보내고 수구하고 그런 대상인 거예요. 보니까 처리하고. 노상원 체포 대상을 A, B, C, D 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A급에는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이 있어요. A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A 조치 방법을 구상한다. 간첩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야당을 완전히 말살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완전히 야당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혐의로 체포하려 한 듯. 유시민, 임종석, 이준석도 체포 대상으로 분류. 자, 끔찍하죠. 이게 실행이 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뻔했어요.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등 전 현직 의원도 포함됐다. 자, 어느 날 영문도 모르고 사라질 뻔했어요. 자, A조치 방법 구상 좌파 판사 전원, 유창원 부장판사도 있네요.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원 판사조차도 붙잡아다 수거해서 폐기 처벌하려고 한 거예요. 섞어서 수집소로 보낸다. 포송줄을 활용한다. 자, 정말로 이게 끔찍하네요. 수거 체포 대상에 전교조, 민변, 민주노총, 천주교 정의 구현 사재단. 자, 이 사회 각계 각층에 거의 망라하고 있어요. 불교, 기독교 인사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소속.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거해서 체포하려고 했던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한 거죠. 자, 청와대 행정관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 이상, 국정원 하수인, 경찰 총경, 장관 보좌관, 공기업 인사들까지. 와, 수거 대상. 다 수거 대상인 거야. 노상원한테는. 수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관직을 맡았던 사람을 다 수거해서 처리하려고 한 거야. 야, 이게 인간인가 싶습니다, 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체포 대상에 들었다. 진짜 보수죠, 이분. 박정훈 대령까지도 체포하려고 했다. 법으로 안 되니까 완전히 케이블 타이로 묶고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서 체포 수거하려고 했던 거죠. 김어준, 김재동, 차범근 좌파 연예인도 수거. 차범근 전에 한번 인터뷰한 적 있죠. 윤석열 비판하는. 자,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어떤 진술을 한 사람들은 다 수고하려고 했던 겁니다. 끔찍합니다. 자, 노상원 명단 일부 실제 체포 지시까지 하달을 했다. 500여 명을 수집해서 1차, 2차, 3차로 순차 체포 계획.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나온다니까, 이게. 계엄이 진행되면 될수록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계속해서 이 방송계 평론가들 다, 뭐 유튜버들, 방송인들 다 잡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이게. 끔찍합니다, 정말로. 폭파, 격침시켜서 사살한다. 북에서 조치, 뭘 내줄까? 북하고, 폭파시키고 격침시킨다는 거야. 서해 백령도, 연평도 앞바다로 데리고 가서, 폭파, 격침. 그리고는 북의 소행어도 하는데, 북하고 밀당을 해서 뭘 내줄까 같이 협상한다는 얘기입니다. 폭파 격침시켜서 사살한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 폭파 사살 북에서 조치. 북에서 한 걸로 위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딜을 쳐서 협상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노상원 A급 수거 후 처리 방안도 작성. A급 처리 방안. 연평도로 이송한다. 군함을 이용한다. 수송선. 제주도 수집소 이송 중 사고로 위장한다. 가스나 폭파 사고로 위장을 한다. 침몰시키거나 격침시킨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자, GOP 선상에서 피격시킨다. DMZ 공간에서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을 활용한다. 북과의 접경 지역을 활용한다.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한다. 북과 협상한다. 북한한테 뭘 주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서로 무마시킨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바닷속 캄캄한 바닷속에 수장을 시킨다는 계획인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 이런 사람이 정보사령관 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거 아니에요? 실미도 등 무인도 GOP 민통선 이북의 수용 후 자체 사고 처리한다. 자,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일 처리한다. 사살한다. 수류탄 등 끔찍한 수행이네요. 전직 대통령 포함 무더기 체포 후 사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자, 윤석열 검찰총장 하나 잘못 키워서 하마터면 수장될 뻔했어요. 수장. 체포 사살 계획. 내국인 사용실은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증거인멸도 검토를 했다. 북한 활용 방안을 포착했다. 북한 직진, 북한에서의 조치 등의 표현이 나왔다. 북한의 접촉 방법,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의 보안 대책. 북한과 딜을 하려고 했던 거죠.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반대급부를 주고 무마하려고 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용인이 되는 거니까. 자,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이 MBC에서 노상원의 수첩 전부를 입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단독으로 특종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 북한 나포 전 격침 방안도 나왔다. 자, 더 충격적인 내용은 이건데 전 국민을 출국 금지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전 국민. 온 국민을.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선관위 장악 장기 집권. 전 국민을 출국 금지시키고 하나하나 비판적인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잖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경고욕이라는 얘기는 뻥입니다. 뻥. 거짓말.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뻥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총선 전후 지난 4월 총선 전후에 작성을 했다. 실행 후 싹을 제거해서 근원을 없애라.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방법. 자, 표현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인가 싶어요. 저는. 경찰, 방첩대, 헌병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좌파들을 신속히 재판한다. 자기 대선에 대비하고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완전히 야당이 씨를 말리려고 한 사건입니다. 총선 전부터 야당 등 척결 준비 정황. 자, 이게 실행이 됐다면은 정말로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참사가 발생할 뻔했어요. 신원식, 윤석열 지난해 3월 비상조치를 언급했다. 지난해 3월 달부터 이 방첩사령관 여인영, 김용현 등과 함께 모의를 했답니다. 특전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장기화 노린 날짜별 계획도 담겨. 자, 이 비상계엄 하루 전에는 미국의 협조를 구한다. 미국 협조를 이번에 협조 안 할 것 같은 게 건너뛰었죠. 이번에 D-Day에는 VIP 대통령 담화 장소 구체화 요망 출국 금지시킨다. 전 국민. 노상원 수첩에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 계엄 후 8가지는 추가 수거 대상별 수거 후 수집소 이송한다. 계속해서 계엄 선포하고 8일 동안 잡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다음에도 계엄 선포하고 11일부터 50일까지 서울 외 지역 수집 대상 수거 작전 계속 있잖아요. 처음에는 수도권만 하다가 수도권 외 지역, 서울 외 지역의 수집 대상을 넓히고 수거 작전을 벌인다. 계속 국민들 잡아 가두는 거야. 계속. 야,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계엄하에서 이것을 옹호하는 집단들은 뭐죠 도대체? 자, 여인영에 대한 메모도 있습니다. 이 노상원 여라고 써 있다. 여인영 행사 인원을 지정한다. 이 행사 체포 행위를 할 사람들 인원을 지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거 명부를 작성한다. 여인영이 할 일을 박안수 참모총장한테 이걸 시킵니다. 수집 장소 전투 조직을 지원한다. 참 끔찍하네요.
비상계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렸다. 자, 끔찍한 얘기 한번 보세요. 행사 후 비상계엄 후에 헌법을 개정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3선까지 가능하도록 해준다. 재선 3선까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 국회의원 숫자는 반으로 줄인다. 반으로 줄여야 말이 적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상한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야당 압승으로 개헌 불가하게 되자 부정선거에 집착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에 집착해서 선관위 장악계획을 세운 거죠. 자, 계엄 당일까지 김건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엄 당일날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오늘 김건희한테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헌법재판에서 이 국회 측 대리인이 오늘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정보조회, 통신조회에서 나왔나 봐요. 보니까 조태용 원장과 왜 국정원장과 김건희가 계엄 당일날 문자를 주고받았을까요? 김건희가 계엄 연루됐다는 것이 전면에 드디어 등장하는 그런 감개무량한 순간입니다. 드디어 김건희가 꼬리를 잡혔어요. 조태용 계엄 전날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자, 장순옥 국회 측 대리인 볼게요.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았어요. 계엄 전날.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12월 3일도 김건희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답니다. 뭐가 남아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을 안 합니다. 증거가 나왔으니까. 통신조회에서 나왔으니까.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았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 계엄을 같이 모의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드디어 김건희가 꼬리가 잡혔어요.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건희. 그 계엄 문건들 쭉 있잖아요. 계엄 문건들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최상무한테 줬다는 계엄 쪽지 있잖아요. 계엄 문건. 그 계엄 문건이 많이 있어요. 장관별로. 총리한테도 주고 10장 넘게 있다고요. 그것을 첫째는 김건희가 작성했을 것이다. 둘째는 김태우가 작성했을 것이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둘 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아니면 김건희의 지시로 김태우가 작성했을 수도 있어요. 김건희 국정 개입 논란 재점화 가능성. 당연히 윤석열이 내란 수계가 아닙니다. 그 윗선이 있어. 누구야? 윤석열을 뒤에서 조정하는 자. 김건희가 당연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김건희가 시켰거나 조정했거나 뒤에서 어떤 조언을 했거나 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김건희를 잡아야 내란이 종식되고 끝나는 겁니다. 명태균, 김건희 측에 통화 녹음 존재 사실을 알렸다. 이 계엄 전날 바로 직전에 김건희 측에 김건희의 통화 녹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개해서 계엄을 한 거야. 얘들이. 얘가 한 거라고, 계엄을. 큰일 났네. 내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니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계엄을 빨리 선포한 겁니다. 명태균, 12월 3일 날 해도 7.2 쿠데타니까 성공해. 걱정하지 마. 데이터 다 조사해보니까 실패한 적이 없어. 7.2 쿠데타가.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죠. 그날 12월 3일 날. 간땡이 크게도 그날 해버린 거죠. 어차피 성공한다고 확신하고, 그냥 해버린 거야. 점쟁이한테 날짜 받아가지고 보니까. 명태균. 본청 들어가 의원 끌어내라 분명히 들었다. 오늘 이준우 수방사령관의 부하죠. 부하.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조성현이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증언을 했어요.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 지참하고 갑니까? 아니요, 안 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성희 의원이 오늘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됩니다. 이준호 사령관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 직접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준호는 헌재에서 증언을 거부했죠.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고, 하지만 검찰 진술 조사에는 이준호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분명히 검찰 진술조서에 있고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이 증거를 다시 한번 이준우의 부하인 이 조성 의원이 오늘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의원 끌어내라 직접 들었다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곽종근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답니다. 곽종근도 똑같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탄핵은 확정이다 이렇게 확정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준우 검찰 조서서도 인정을 했어요. 끄집어내라는 건 기억나 라고 검찰 조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갑근이 변호사 윤석열 측 대리인 아무리 반대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상한 얘기 자꾸 합니다.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도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라고 공격하지만 조성 의원은 굴하지 않고 예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로 윤석열의 탄핵은 거의 확정가입니다. 확정가. 마은혁 재판관이 빨리 임명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탄핵은 거의 확정가다. 공식적인 증인신문도 일단은 끝났어요. 일단은 예정된 증인신문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신문 기회를 또 한번 엽니다. 내일은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 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에서 각각 약 1시간씩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기회를 갖습니다. 다음 주 오후 화요일 날 2시에 합니다. 하고 아마 한두 차례 정도 추가 증인 신문을 할 수는 더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2월 다음 주 중으로는 거의 이제 변론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최종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숙고를 하고 평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그게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2월 말 3월 초에는 최종 판결이 탄핵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마은혁 재판관이 빨리 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이죠. 전 국민 출국 금지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 그리고 체포자 명단 500명까지 나왔습니다. 500명.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수거 대상이 됐어요. 유시민, 이준석 등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유시민, 이준석. 정말로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총 500명 정도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도 계속해서 체포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몇만 명이 계속해서 체포, 비완방카로 끌려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끌려간 다음에 자 고문을 하겠죠. 고문하고 또 수거하고 폭심시키겠다. 연평답바도 정말로 끔찍한 계획 아닙니까? 게다가 전 국민 출국 금지까지 시키고 검거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정말로 경악할 노릇입니다.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이게 사람인가. 하루속히 탄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힘이나 일부 극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계엄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계엄하에서 살고 싶은 겁니까? 자,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정말로 계엄이라는 섬에다가 어떤 섬에다가 계엄 전국 똑같은 전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번 걔네들끼리 모여서 한번 살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